매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몸에 열이 나게 되면 아스피린이나 그 밖의 해열제를 복용합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해열제는 오히려 병을 더 오래 지속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아플 때 열이 나는 것은 전 인류적으로 보고되는 현상인데 인간들이 이러한 특성을 보편적으로 갖추게 된 데에는 분명 어떠한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몸에서 열이 나는 것은 병원체의 침입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켜내기 위한 일종의 방어체계입니다. 먼저 바이러스들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들은 인간을 숙주로 삼아 증식하기 위해 공격을 감행합니다. 대부분의 바이러스들은 침투하기 최적의 온도를 갖고 있으며 외부 공기와 인간 내부의 신체가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전략적 요충지인 코 속으로 침투를 시도합니다. 우리의 코는 최전선에서 콧물을 분비하여 이들을 씻어내고 살균을 하며 버텨보지만 만약 이것이 뚫리게 되면 바이러스들은 우리의 목과 폐 등 인체 내부로 침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벼운 기침과 인후통을 느끼며 본격적으로 전투 준비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들이 인간의 몸을 점령하기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행히 인간의 신체 안에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진화시켜온 여러 가지 면역 체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비상 신호를 받은 우리의 몸은 바이러스를 감지하며 레이더 역할을 하는 인터페론을 활성화시키고 면역 기능들은 전투 태세를 취한 채로 적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면역 체계들이 전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몸에 체온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체온을 올리는 것은 사토카인에 의한 것인데 체온을 올려 우리의 몸이 38도를 넘는 고온이 되면 바이러스들의 활동이 억제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체온이 올라가면 인체의 효소가 왕성해지므로 면역세포를 더욱 많이 만들어 수적으로도 우세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전투가 시작되고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은 바이러스를 맞닥뜨리면 그들을 먹어버리거나 감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소화액을 분비해 녹여버리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열이 난다고 무작정 해열제를 섭취하게 된다면 해열제가 강제적으로 신체의 열을 낮춰버려 바이러스의 증식을 활발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와 같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신체에 열이 조금 나더라도 하루 정도는 해열제를 먹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열이 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세균을 공격 중이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특정 바이러스는 우리의 몸이 아닌 바이러스 그 자체가 고열을 동반하며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의 몸은 비정상적인 고열에 시달리게 되며 이것이 오랜 시간 지속될 경우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열은 시간을 두고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지만 비정상적인 고열을 동반한 경우라면 이때는 우리의 몸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있거나 다른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이므로 최대한 빠르게 의사를 찾아 현대 의학기술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20세기 초 의사이자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율리우스 바그너 야우레크는 말라리아가 흔히 발병하는 지역에서는 매독이 드물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당시에는 의학기술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매독에 걸리면 사망률이 무려 99%에 육박했습니다. 여기서 야우레크는 생각합니다. 말라리아는 고열을 동반하는 질병이니 매독에 걸린 환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말라리아를 감염시켜 몸에 체온을 올린다면 오히려 생존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 생각을 실행에 옮긴 야우레크는 매독에 걸린 환자들을 의도적으로 고열에 시달리게 하자 사망률이 99%에 육박했던 매독 환자 중 무려 30%가 생존했습니다. 고열이 생존율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인 것이었죠. 다른 한 연구에서는 수두에 걸린 아이들에게 아세트아미노펜을 투여해 열을 내렸더니 해열제를 투여하지 않은 어린이에 비해 회복하는데 약 하루가 더 걸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만 관찰되는 현상은 아닙니다. 냉혈 동물인 도마뱀은 병에 걸리면 따뜻한 돌을 찾아가 몸을 데웁니다. 그러면 체온이 올라가 열이 나기 때문에 병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되죠. 실제로 병에 걸린 도마뱀들 중에서 몸을 데울 따뜻한 장소를 찾은 도마뱀들이 그렇지 못한 다른 도마뱀들보다 생존 확률이 뛰어났다고 하며 다른 연구에서는 병에 걸린 토끼들을 두 집단으로 구분한 뒤 한쪽은 자연적으로 방치, 다른 한쪽은 열을 내리는 해열제를 투여한 뒤 두 집단의 생존율을 비교한 결과 해열제를 투여한 토끼의 집단이 더 많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충분히 정상적인 범주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열을 내리거나 조절해 우리가 진화한 신체적 적응에 간섭하는 행위는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우리의 몸은 온도가 40도가 넘어갈 경우 신체 안의 세포 또한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8도가 넘어간다면 해열제를 섭취하거나 의사를 찾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아프면 입맛이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체가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입을 받을수록 우리는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들을 더 많이 섭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체는 병원균의 침입을 받는다면 전투를 치르게 되고 이 과정에서 평소와 다르게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격을 받았을 때 일시적으로 다른 신체 활동에 투입되는 에너지를 줄이고 그것을 면역체계에 투자하여 전투에서 승리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집중합니다. 소화기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병원균의 침입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사토카인을 분비시켜 자체적으로 식욕을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은 인간이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를 억제하도록 유도하며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체가 음식물을 소화시키는데 소모하는 에너지를 줄이고 그 자원을 면역체계에 투자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또한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해가 될 수도 있는 물질이기에 만약 몸이 공격을 받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해로운 병원체들이 투입된다면 우리가 평소에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싸움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더욱더 위험하고 치명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절식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신체가 오랜 기간 동안 병원체와 싸우게 되거나 장기적으로 신체를 원상태로 회복시키려면 결국은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밥이나 고지방 음식 등 소화시키는데 큰 자원이 요구되는 음식을 먹게 된다면 떨어진 소화 능력 때문에 소화 불량이나 배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소화하는데 별로 에너지가 투입되지 않는 부드러운 음식이나 스프, 죽 등을 섭취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기인합니다. 또한 우리는 식욕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도 억제시킵니다. 인간을 포함한 대부분의 동물들은 아플 때면 최대한 움직이지 않습니다. 활발하게 외부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시키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에너지를 최대한 보존시키려 하는 것이죠. 또한 대부분의 야생에 살고 있는 동물들은 아플 때면 몸을 숨기고 구석 또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예컨대 고양이들을 살펴보면 평소에 활동적이었던 고양이라고 할지라도 아플 때면 구석을 찾아가 웅크린 상태로 좀처럼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본능과 깊게 관련이 있는 행동인데 몸이 아프고 약해져 있는 동물들은 당연하게도 포식자들에게 사냥당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야생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동물들은 자신이 아플 때면 몸을 최대한 숨기려는 본능이 존재합니다. 요컨대 몸이 아플 때 우리의 몸에 열이 나는 것도 식욕이 떨어지는 것도 구석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도 활동을 억제하는 것도 모두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진화한 적응이라는 것이죠.